자, 1번입니다. 지수법칙.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래서 2의 제곱 나올 거고 답은 4. 자, 2번.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부정적분해서 fx,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c죠. 근데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f1은 얘가 바로 1인데 c만 남네. 그래서 c의 값이 1인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f2의 값은 8-4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답이 5. 자, 3번. 세타의 범위가 여기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래. 3, 4분면이죠. 3, 4분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1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요 각이 세타면 여기가 5, 여기가 12였어. 그럼 5대 12대 13.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은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의 13분의 12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또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5가 돼야 될 거고, 두 개의 합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3분의 17. 자, 4번입니다. 첫 번째, x가 0으로 갈 때의 좌극한 값,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고요. 그다음 두 번째, 2로 갈 때 우극한 값,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극한 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 그래서 얘는 0이고요. 두 개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2. 자, 이어서 5번입니다. G'1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얘 미분해야 되겠죠. 곱의 미분법.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 곱하기 fx 플러스 앞에 거 x제곱 더하기 3 놔두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f'x. 자, 이때 G'1의 값 물어봤으니까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2 곱하기 f1 2죠.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여기 1 넣어주면 또 4. f'1은 1이니까 4 곱하기 1은 4 그대로. 답은 8. 자, 6번. y는 3x제곱 빼기 x와 직선 y는 5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래요. 3x제곱 빼기 x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5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두 개 연립했을 때 3x의 제곱 빼기 x는 5x. 연립했을 때 교점 좌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x 넘어오면 3x로 묶어냈을 때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교점 x좌표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2였어.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적분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5x에서 얘를 빼야 되죠. 위에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 자, 그럼 5x에서 얘 빼주면 6x 빼기 3x의 제곱 dx 이렇게 될 거고요. 부정적분 해주면 3x의 제곱 빼기 x의 세제곱. 적분 구간은 0에서 2까지. 자, 그럼 2 넣어줬을 때 12-8이네. 그래서 답은 4. 자, 7번. 첫째 항이 등차수열의 얘는 있답니다. 자, 요식부터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A6인데 A6이라는 애가 2 곱하기 S3에서 3항까지 합해서 S2 2항까지 합 빼면은 A3 셋째 항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다시 등차수열. 첫째 항이 2면서 여섯 번째 항이니까 2 플러스 5D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셋째 항은 2 플러스 2D 되겠죠. 2D. 자, 그래서 4D 넘어가주면 여기 D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고 2 넘어가주면 2겠네. 공차도 2래. 첫째 항도 2면서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이때 S10의 값 물어봤으니까 S10은 2분의 자, 10에 2A 해주면 4고요. 그 다음 9D잖아. 9, 2, 18. 자, 그래서 얘가 220이죠. 2로 나눠주면 답은 110. 자, 8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지. 자, 그러면 얘 제곱해서 여기 써두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제곱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a제곱.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A 위에 넣었을 때 밑에 넣었을 때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A 넣어주면 4a제곱 4a제곱 사라질 거고요. 그럼 왼쪽에 얘만 남는 게 마이너스 24a 더하기 36. 자, 그 다음 우변에는 여기 A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a제곱. 그럼 마이너스 3a제곱. 그래서 얘 다 이항시킵시다. 3a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36이고요. 근 찾을 필요는 없고 모든 상수 a 값의 합이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4. 그래서 8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9번. an 플러스 1이 n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정의가 돼 있고요. 12번째 항을 줬어. 그러면 써봅니다. a12라는 애가 2분의 1인데 자, 얘는 n에
11 넣은 거잖아. 그러면 n이 홀수인 경우네. 그래서 얘는 a의 11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a11이라는 애는 2였잖아. 2. 근데 a11이 되려면 n에다가 10 넣었어야 되죠. 10 넣어주면 짝수인 경우. 그럼 8 곱하기 a의 10이네. 자, 그 다음 다시. 그럼 a10이라는 애는 8로 나눠주면 4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a10 되려면 n에다가 또 9 넣어줘야 돼. 9 넣어주면 n이 홀수인 경우니까 a9분의 1이죠. a9분의 1. 자, 그럼 다시 a9라는 애는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시 a9 만들려면 n에다가 8 넣었어. 8 넣었으면은 짝수인 경우잖아. 그지? 그래서 8 곱하기 a8. 자, 근데 요까지만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a8이라는 애는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a7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a1 더하기 a4니까 a8에서 다시 한 번 더 돌면 a4 얘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이 2죠. 그 다음이 4분의 1이고 그 마지막 a1이 4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2분의 1, 2, 4분의 1, 4가. 그래서 네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요. 첫 번째 항은 4.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답은 2분의 9. 자, 이제 10번입니다. 로그 함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찾으려면 두 개 연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연립합시다. 그러면 로그 n의 x는 마이너스 여기 앞에 있는 거 올려요. 그러면 로그 n의 x 플러스 3분의 1 되겠지. 근데 뒤에 또 1이 있으니까 얘는 로그 n의 n이잖아. 그래서 진수끼리 곱하면 n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러면 로그 n 밑이 똑같으니까 n은 그대로 사라지고 x가 x 플러스 3분의 n이야. 자, 그럼 x 플러스 3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가 n이 되면 되는 건데 요때 얘랑 얘의 교점에 x좌표잖아. 그치? x좌표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돼. 자, 얘는 여기 x축이 있었으면 마이너스 3과 0을 지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 여기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을 거야. 1 넣어주면 함수값이 4죠.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을 거야. 여기 2 넣어주면 함수값이 12죠. 그러면 n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껐을 때 n이 4랑 10 사이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 교점의 x좌표가 여기 1과 2 사이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5, 6, 7, 8, 9. n값에 한 물어봤으니까 15, 15에다가 5. 그래서 답은 35. 자, 이제 11번. 닫힌 구간 0,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얘는 일단 0,0 원점을 지난대요. 그 다음 1,1도 지나고 그래프에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원점 0,0 지나고 1,1을 지난답니다. 근데 0부터 1까지 정적 분한 값이 6분의 1이래요. 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이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지? 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기나 더 복잡하게 생기나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보면 gx라는 애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좀 복잡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그대로 fx래. 그러니까 우리 0과 1 사이에서 얘 fx를 이렇게 그려뒀거든. 그럼 얘는 이대로 놔두면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1단계 x 플러스 1을 넣었어요. x 대신에. 그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렇게 갔겠네. 근데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x축 대칭되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네. x축 대칭돼서. 자, 다시 마지막 플러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 거네요. 얘가 gx. 자, 근데 이제 나 조건에서 x는 두 칸마다 반복되는 함수. 근데 두 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주기가 이 주기 함수였던 거네요. 자, 그러면 얘를 한 칸 왼쪽으로 가봐. 마이너스 3에서도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걸 거고 이쪽으로 와도 이렇게 갔다가 더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겠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gx를 정적분한 값.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아까 얘의 넓이가 6분의 1인 게 주어져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의 넓이 여기까지 얘는
전체 정사각형 1에서 6분의 1을 뺀 거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 6분의 5, 여기 6분의 1. 자, 그 다음 여기 다시 6분의 5. 그러면 요거 두 칸은 1이죠. 얘네 두 칸도 1이죠. 마지막에 여기 남아있는 애는 6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6분의 17. 자, 이어서 12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4고요. AC의 길이가 5래. 그 다음에 코사인 BAC 요각 얘기하는 거죠. 그 값이 8분의 1인데 우리 요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다음에 요각이랑 요각도 같대. 근데 일단 삼각형 ABD에서 요각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요 변의 길이 4, 그 다음 여기 선분 BD도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여기 선분 AD의 중점으로 B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 자,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죠. 요렇게. 자,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이만큼 했을 때가 8분의 1 나오려면 요 작은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똑같이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선분 AD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여기 남아있는 선분 BC의 길이가 4가 되는 것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제가 그러면 얘 4야 얘도 4야 또 삼각형 BCD는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자, 요각을 우리 세타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만큼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아. 코사인 법칙 쓰면 BC의 길이 찾을 수 있겠네요. 요거부터 찾아봅시다. 첫 번째, BC의 제곱은 4의 제곱 16,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4, 4 하면 곱하기 또 16.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플러스에 2 곱하기 16에다가 부호 바뀌고 코사인 세타잖아. 근데 걔가 8분의 1이랬으니까 곱하기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에는 32였어. 이거 계산해주면 파이 약분해서 여기 2죠. 2. 그러면 32 더하기 4. 그래서 36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가 6이래. 따라서 BC의 길이는 6. 자,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겠네. 삼각형 BC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또 이렇게 수선 내려요. 여기 수직.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딱 2등분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4였어. 요 변의 길이가 3이었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16-9니까 루트 7이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작은 직각삼각형 봐봐. 여기에서 요각이 세타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인 세타라는 애는 왜 사인 쓰냐면 문제에서 DE 물어봤잖아. 사인 세타가 DE분의 여기 알고 있는 루트 7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DE분의 선분 DE분의 루트 7.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선분 DE라는 애는 사인 세타분의 루트 7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었잖아. 여기 따로 계산해 봅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64분의 1이죠.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8분의 루트 63이니까 3 루트 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DE는 8분의 3 루트 7분의 루트 7이었어. 자, 그럼 루트 7은 약분이 되고요. 선분 D의 길이는 3분의 8. 자, 13번. fx라는 함수가 x값이 1일 때는 함수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일 때는 함수값이 3이래. 근데 얘가 fx 플러스 1은 fx, 주기가 1인 주기함수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상황만 보면 1일 때 함수값이 1, 그러면 2일 때도 1이야, 3일 때도 1이고요, 4일 때도 1이지.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시그마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K에다가 1부터 20까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네. 자연수일 때, F에다 넣는 숫자가 자연수일 때는 함수값이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가 아닐 때는 함수값이 3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구분을 해둔 상태에서 제 여기다가 써보죠. 3분의 1 앞으로 빼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곱하기 F 루트 K 얘를 계산을 할 텐데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자연수인 경우랑 아닌 경우로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연수인 경우는 앞에 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넣었을 때는 F1, 4 넣었을 때 F2, 9 넣었을 때 F3 이런 거죠.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1 곱하기 F1. 자, 그 다음 4 곱하기 F2겠네. 그 다음에 9 곱하기 F3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16 곱하기 F4. 25까지는 안 가니까 이게 끝이죠.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수가 아닌 경우. 자연수가 아닌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자, 2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 4, 9, 16 빼고 다야.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그때 함수값이 다 3이니까 2일 때도 함수값이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러면 2, 3, 4 뛰어넘고 5, 6, 그 다음 7, 8. 이제 9 뛰어넘고 10, 11, 12, 13, 14, 15, 16 뛰어넘고 17. 그 다음에 18 플러스 19 더하기 20까지겠죠. 여기에다 곱하기 3이라는 애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얘부터 계산. 얘는 함수값이 다 1이잖아. 1, 4, 9, 16 더해주면 30. 30에다가 3분의 1. 그러면 10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 곱해준 애랑 3분의 1은 사라졌어.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만 다 더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1부터 20까지 합해서 얘네들 뺍시다. 빠진 애 있지. 1, 4, 9, 16. 그러면 2분의 20 곱하기 21. 요거 빼기 1, 4, 9, 16이 다 더했을 때 30이었죠. 그럼 얘는 210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180. 그러면 두 개 더해줬을 때 답은 190. 자, 14번.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답니다. 그러면 gx라는 애는 fx를 어떻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fx가 어떤 애인지부터 먼저 개형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미분을 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이고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극 대값을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9 빼기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극소값은 3 넣어보면 27 빼기 27 빼기 27 빼기 12죠. 그래서 3 마이너스 39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가조건으로 가봅시다. 가조건은 gx라는 함수에 x를 곱했어. 그럼 xgx가 절대값에 여기도 보니까 x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보니까 x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절대값 x로 묶어낼 수 있는 거야. 얘를 어차피 양변 나눠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x 묶어내고 절대값에 f에 x-p 플러스 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x 나누면 될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니까 x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대로 정리해보면 gx라는 애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절대값에 f에 x-p 플러스 q만 남을 거고요. 0보다 클 때. 자,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에 f에 x-p 플러스 q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x가 0일 때는 문제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gx는 연속함수라 그랬거든.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0 넣었을 때는 우극한, 밑의 식에다가 0 넣었을 때는 좌극한. 그냥 여기는 0일 때 함수값이잖아. 세 개가 다 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두 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극한 값을 0 넣었을 때 그냥 a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절대값 a. 그 다음에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나오는 거겠지. 근데 두 개가 같으려면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0이 되는 것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조건. 자, 나조건으로 가보니까 이제 요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1이래.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1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봐봐. 원래 fx라는 애는 그냥 3차 함수잖아. 이 3차 함수는 x축이 어디 있던지 간에 뒤집어 올렸을 때, 절대값 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반드시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아니면 여기 x축이 있으면 여기에서 많이 생기게 되죠. 최소 1개 이상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니까 x축이 여기 위에 이렇게 있었겠지. 그 다음 y축이 이 정도 이렇게 있었겠죠. 얘를 가만히 놔두고 절대값을 해주면 분명히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개 이상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일단 반드시 원점도 지나게 해야 돼.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이 두 개가 있죠. 두 개. 얘랑 그 다음 얘. 아무 때나 갖다 놓으면 뒤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더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얘를 x축에 접하도록 얘를 x축에 접하도록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접해야 되냐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에서 접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야. 얘를 원점에서 접하게 하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 마이너스 39인데 얘를 원점에서 접하게 하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9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양수 PQ를 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만큼 x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두 번째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네. 자, 그래서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x축, y축이 있었는데 자, 얘를 대값을 원점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올린 게 gx라는 함수인데 gx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fx를 x축으로 1, y축으로 7만큼 평이동한 함수인데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절대값에 쓰니까 아래쪽에 있는 얘를 이렇게 뒤집어 올려야 돼. 그럼 얘는 지워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를 절대값을 했어. 한 거. 절대값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했는데 얘를 다시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gx라는 그래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gx라는 애는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딱 한 군데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8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방정식 자체는 간단하죠. 얘는 sin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면 되는 상황인데 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주기가 똑같죠. 지금 찾아보면 주기가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잖아. 그래서 파이는 약분되고 주기가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t라는 직선 그어서 만나는 지점이 교점인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려볼 텐데 사인 그래프는 자, 요렇게 생겼을 거고요. 주기가 4니까 여기 2고 가운데 여기가 4였어.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겠지. 자,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문제 상황은 뭐냐 하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t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 자, 그러면 t라는 애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t라는 애는 요 사이에 있대. 여기가 t. 자, t라는 직선을 쭉 그어봤어요. 이렇게 쭉 그어보니까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알파 t. 실근이 여기, 아니죠. 여기, 그 다음 여기에서 총 4개가 나왔어.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요 값을 알파 t.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을 베타 t. 요 지점을 베타 t라고 하지. 베타 t.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알파 t 플러스 베타 t의 값을 찾고 싶은데 자,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양쪽으로 대칭 상황인 거예요. 현재 알파 t, 베타 t가. 근데 여기 1이고요. 여기 4야. 그럼 요 지점은 1과 4의 중점이니까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근데 알파 t랑 베타 t의 중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t와 베타 t의 중점은 요거 나누기 2잖아. 얘를 해줬을 때 2분의 5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2 곱해주면 알파 t 플러스 베타 t가 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자, 이어서 니은 그래프부터 또 그려두고 시작하도록 하죠. 요렇게. 자, 요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4고요. 그 다음 여기가 3이고 2고 그 다음 여기가 1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자, 니은 보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베타 t 빼기 알파 t, 그러니까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빼내랑 베타 제로 알파 제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t가 0일 때란 얘기잖아. t가 0이라는 거는 x축이잖아요. x축. 여기가 0이니까. 자,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가장 작은 근이 여기입니다. 가장 큰 근이 여기. 4는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근 찾는 집합이 범위가 보면 0은 포함이 돼. 근데 4는 포함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얘가 알파 제로고요. 얘가 베타 제로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잖아요. 베타 제로에서 알파 제로 뺀 거는 3이 되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상황. 얘는 3이야. 자, 그러면 또 다른 t에 대해서 또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뺐을 때 3이 되는 범위를 찾는 건데 봐봐요. 이만큼의 간격이 3이었어. 그럼 봐봐. 여기서 t가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이만큼 쭉 연결했을 때 이만큼 간격도 3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근데 얘가 그럼 t라는 애가 여기 있었으면은 얘가 알파 t, 얘가 베타 t 맞잖아.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 그러면 자, 이만큼 쭉 더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와줘도 이만큼 간격이 똑같이 3이죠. 또 똑같이 옆으로 옮긴 거니까. 자, 근데 요 교점을 지나서 t가 더 위로 올라갔다고 쳐봐.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가장 작은 근은 여기, 가장 큰 근은 여기. 이번에는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3보다 커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요 t라는 애가 요 교점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요 교점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마지막으로 두 근의 차이가, 그러니까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이가 3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교점, 코사인과 사인이 만나는 첫 번째 교점이 되려면 요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요 범위 사이에만 들어가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니은도 t의 범위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같은 실수 t1, t2가 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일단 그림 그려봅시다.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고요. 2, 3, 4, 1, 2, 3. 자,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또 있었고요. 근데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같대. 그 말은 가장 작은 근 두 개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 t1이 있었어. t1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알파 t1은 여기잖아.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t1이라는 애가 같은 요 알파 t1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 지점을 t2라고 잡아주면 t2라는 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쭉 있었다라고 치면은 자, 알파 t1, 알파 t2는 같아. 근데 t1, t2는 다른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t2에서 t1을 뺀 간격이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여기를, 요 지점을 우리 k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에다가 k 넣었을 때 t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인 k가 t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k 넣었을 때 t2가 나오는 거지. 코사인에다가 k 넣으면 t2. 근데 현재 알고 있는 건 t2에서 t1을 빼면 2분의 1이래. 그럼 식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네요. t2-t1은 코사인 k 마이너스 사인 k인데 얘가 2분의 1.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t1 곱하기 t2가 나와 있잖아. 그 모양 만들려면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 제곱해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에 2 사인 k 코사인 k. 걔가 뭐냐 하면 t1, t2잖아. t1, t2. 그리고 얘가 4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1 넘어갔어. 마이너스 2에다가 t1 곱하기 t2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t1 곱하기 t2는 8분의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 보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6번 로그 계산인데 밑이 똑같으니까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8, 3, 24 약분돼서 28, 16. 자, 16은 4의 제곱이니까 답은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17번 fx가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미분해 봅시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3이죠. 그러면 얘가 0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극소값 갖는 지점이 1이네. 그래서 a의 값은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럼 1 더하기 FA, FA1도 찾아야 되죠. FA는 다 일렀을 때 1 빼기 3 더하기 12야. 그럼 얘는 1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럼 A 더하기 FA의 값은 11. 자, 18번. 등비수열이 있는데 A2 두 번째 항이 36이고요. A7이 3분의 1 곱하기 A5래. 근데 A7이라는 애는 A5에다가 공비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공비의 제곱이 3분의 1인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A6 물어봤어. 근데 A6이라는 애는 A2에다가 공비의 4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A2가 36, 그 다음 공비의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4제곱은 9분의 1 약분해주면 답은 4. 자, 19번입니다. 19번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0에서 P의 위치가 0이래.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을 하나 봐요. 수직선상에서 운동인데. 그러면 일단 위치 함수를 먼저 찾아봅니다. 위치 함수는 얘를 적분한 거잖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KT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길 텐데 0에서의 위치가 0이니까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겠어. 적분상수는 0이 되는 거고요. 얘가 위치 함수. 그 다음에 1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자, 그러면 위치 함수에다가 1 넣어봐요. 1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K.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K라는 애는 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찾을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위치 함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1에서 3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래요. 위치의 변화량은 1부터 3까지 그대로 속도함수를 정적분한 값이지. 그러면 이미 적분해뒀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빼기 2T 1에서 3까지. 자, 3 넣어봐요. 3 넣으면 27 마이너스 2, 9, 18 그다음 마이너스 6이고요. 빼기 1 넣어보면 1 빼기 2 빼기 2죠. 자, 얘는 9 빼기 6, 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또 플러스 3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6. 자, 이제 20번. fx가 이런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얘는 이따가 이제 미분할 때 안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안에 변수가 x와 관련된 게 있으면 앞으로 빼줘. 그래서 전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fx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의 4제곱 dt고요. 자,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의 이번에는 얘네들 곱한 거니까 5제곱 d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요 gx라는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갖도록 하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gx라는 미분을 해야 되겠지. g'x는 얘는 자, 요 두 식은 곱의 미분법. 그럼 f'x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의 4제곱 dt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fx 놔두고 얘 미분하면 fx의 5제곱. 자, 그 다음 빼기 얘도 fx의 5제곱. 자, 그래서 fx의 5제곱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네. 왜냐하면 fx가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f'x 미분해 봅시다.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죠. 자, 3으로 묶어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야. 인수분해도 되네. 자, 그럼 3 곱하기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5,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의 4제곱 dt.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 뒤에 식은 무시하고 앞에 식만 보면 얘만 봐봐. 얘만 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야. 그러면 3보다 작은 쪽에서는 부호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대 극소 극값이 2개나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극값이 없어지도록 뒤에 있는 얘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살펴보면 이래.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그냥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를 미분을 해봤어. 참고로 라지 f라는 애를 미분을 해보니까 얘는 fx의 4제곱이거든요. 그럼 어떤 식의 4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라지 f라는 애는 얘는 증가함수겠죠. 얘는 증가함수. 자, 그럼 얘가 증가함수다라는 얘기는 얘가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요렇단 얘기야. x축이 요렇게 있었으면은 계속 증가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가 라지 f. 요 라지 f라는 애가 뭐냐면 그냥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의 4제곱 dt라는 함수였던 겁니다. 그치? 근데 얘가 0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x에 a 넣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이 a고요. 요 a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도 부호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여기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요. 그치? 그래서 a가 3도 아니고 5도 아니야. 그러면 3에서도 부호가 바뀌고 5에서도 부호가 바뀌고 A에서도 부호가 바뀝니다. 그 값이 3개나 생기죠. 그래서 A라는 애는 3 아니면 5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3이랑 5 다 되나 봐. 그래서 답이 8이 되는 거는 이 상황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되네. 첫 번째, A라는 애가 3이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증간표를 그려볼 거야. 정확히 확인. 자, 3일 때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 3일 때, 5일 때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A가 3이면. 자, 그럼 G'X의 부호는 3보다 작은 애를 넣었다고 쳐봐.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요거 전체도 A가 3이니까 3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체 부호가 음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3하고 5 사이에 거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 3보다 큰 쪽 넣었으니까 또 플러스죠. 그러니까 요때도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요때는 그 값이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5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 양수, 양수. 그래서 요때는 플러스.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그 값이 딱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A가 5일 때도 확인해봐. A가 5면은 똑같이 증간표가 있는데 여기다가 합시다. 두 번째, A가 5이면 똑같이 이번엔 3보다 작은 쪽에서 보면 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근데 얘가 이제 5야. 그러면 3보다 작은 수 넣으면 당연히 음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3과 5 사이 숫자 넣어봅시다. 4 넣어봤다고 치면 플러스, 그 다음 또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5니까 3과 5 사이에 넣으면 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럼 이번에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서 그 값이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5보다 큰 숫자 넣어봐요. 플러스, 플러스, 5보다 큰 쪽은 여기서도 플러스. 그럼 전체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요때는 그 값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3일 때랑 5일 때 모두 그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모든 A 값의 합은 8. 자, 21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 가조건에서 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각의 실근은 서로 중근이래. 근데 가만 가지고는 뭔가 지금 표현하기가 애매할 것 같고 나조건을 보니까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랍니다. 지금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는 얘기는 fx가 이렇게 생겼대. x축보다 아랫부분에 최소값이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래서 일단 fx라는 애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이 상태에서 가조건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 방정식 풀면 일단 fx는 0인 알파랑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근데 문제는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앞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 알파랑 베타가 근이 하나씩 더 나와야 되는 거네. 그래서 x의 n제곱 빼기 64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 x의 n제곱이 64다라고 했을 때 x의 n제곱이 64다라고 했을 때 우리 x의 그러니까 a의 n제곱근 했을 때 n이라는 애가 홀수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근이. 그러니까 n이 홀수면 x의 n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64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n이 짝수가 됐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n이라는 애가 짝수가 되는 경우 n이 반드시 짝수여야 되는 거네. 그러면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64라는 애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요 한 근을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64의 n분의 1제곱. 그러면 요 반대쪽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거든. 자, 그러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fx라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알파, x-베타였는데 실제로는 x 플러스 64의 n분의 1제곱 그 다음 x-64의 n분의 1제곱이었던 거네. 자, 그럼 얘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2의 n분의 1제곱 되는 아니죠. 64의 n분의 2제곱 되는 거죠. 얘를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의 제곱 64라는 거는 2의 6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n분의
12제곱 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 딱 놓친 게 최소값이 그냥 음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래, 음의 정수. 자, 그러면 이 fx 2차 함수의 최소값은 2의 n분의 12제곱 얘잖아. 그지?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러면 n분의 12가 정수가 되면 되는 건데 n이 짝수여야 돼, 반드시. 그러면 12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n은 2, 4, 그 다음 6, 1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n값의 합은 24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22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첫 번째 가조건이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래.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을 2개 갖는 케이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2가지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여기 접하거나, 그 다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경우 2가지 또 반대 상황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4가지를 일단 그래프를 일단 그려둬요. 그러면 fx라는 애가 처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 첫 번째 근 알파, 두 번째 베타 이렇게 표현합시다. 얘가 fx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내려왔어요. 두 번째 이렇게 접했어요.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fx. 자, 그 다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케이스는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 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fx.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반대로 뚫고 지나가고 두 번째 접했어.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리고 얘가 fx. 자, 이런 4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했는데 나 조건을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x-fx를 f에다가 넣으니까 0이 됐대.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랍니다. 근데 f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건 알파랑 베타 2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서로 다른 실근. 그러면 x-fx라는 얘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fx는 x-알파가 되든지 또는 fx는 x-베타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얘를 그래프상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fx라는 그래프하고 기울기가 1이면서 x절편이 알파인 직선, 얘네 둘의 교점, 걔가 3개라는 거잖아. 그러면 x-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x-베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x절편이 베타인 직선도 있어요. 직선 2개를 딱 껐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봐봐요.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꺼주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나오죠. 근데 베타를 지나는 직선 또 꺼야 되니까 이미 교점은 3개가 넘어가 불가능하죠. 얘도 마찬가지. 이번에 베타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꺼주면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오는데 알파를 지나는 직선에서 또 1개 더 나올 거야. 그럼 얘도 불가능하겠죠. 3개는 불가능한 상황. 자,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상황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상황으로 와봤어. 그러면 얘는 봐봐. 베타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먼저 이렇게 꺼줬어. 그럼 교점이 일단 하나지. 근데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껐을 때 교점이 2개 나오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딱 접하는 경우. 자,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3개 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교점 하나. 근데 여기 베타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 이렇게 접하게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자, 그럼 얘도 교점이 하나, 둘, 셋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다음 조건. F1이 4랍니다. 얘가. 그 다음 F'1이 1이래요. 자, 그러면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x좌표가 1이었어요. 근데 함수 값이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지점의 좌표가 1,4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얘는 가능한데 일단 얘는 불가능하죠. 왜? 여기가 1이다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1이 맞는데 얘가 1,4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왜? x축보다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그냥 얘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여기 세 번째 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요 직선이 y는 x-알파였잖아. 그러면 얘가 1,4 지나야 돼.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돼요.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었네. 그래서 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 상황 바탕으로 fx식 만들어 봅시다. fx는 최고차 함계수 몰라요. k. 근데 마이너스 3에서 접하네.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나머지 한근은 베타네요. x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생긴 애가 fx고요. 그 다음에 미분합시다.
f'x는 2k에 고백미분법 쓰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베타. 왜 미분하냐면 f'1이 1이니까 1로 봐야 되거든. 그 다음 플러스 k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x 마이너스 베타는 사라지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f1이 4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1로 봐야 돼. 1로 보니까 4. 여기 1로 주면 16k.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f'1이 1이잖아. 그럼 여기 1로 봐. 1은 1로 주니까 8k.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고요. 그 다음 나머지 16k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 양변 2로 나눠버립시다. 그럼 2는 8k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여기 8k 1 마이너스 베타라는 애가 2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2 넣어요. 2 넣어서 넘어가주면 16k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의 1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1 넣어요. 그러면 다시 4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잖아. 그러면 베타의 값은 5가 나온다는 것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fx라는 식 다시 쓰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고요. 베타가 5니까 x 마이너스 5였던 거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0의 값. 자, 0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5, 그럼 플러스 되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16분의가 있었고요. 3의 제곱 9, 5, 45. 그럼 문제에서 p 더하기 q의 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61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